안녕하세요.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운영자 임석규입니다. 네, 오늘 이메일 마케팅 기초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메일 마케팅 마스터 과정인데요. 잠시만요. 지금 녹화 중이 잘 되고 있고요.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메일 마케팅이 되게 이렇게 좀 넓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될 강의 내용은 이제 이런 건데요. 챕터 1은 이메일 마케팅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종류의 이메일,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 이메일 발송 유형, 그리고 퀴즈 풀기도 있고요. 퀴즈는 이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문제가 5개 나오는데요. 이 5개를 쉽게 푸실 수 있고요. 잘 안 들으시면 이제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뭐 스팸 메일 관련 법이라든가 그런 이제 좀 전달을 해 드려야 될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이 뭐냐? 네, 이메일 마케팅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메일 플러스 마케팅이죠. 이메일은 하나의 이제 도구고 마케팅은 이제 방법인데요. 이 이메일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 마케팅, 뭐 페이스북 마케팅, 뭐 앞에 이제 마케팅 앞에 뭐가 붙느냐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주제는 이제 이메일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건데, 마케팅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상대방, 즉 이제 고객이 되기 이전에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거 한번 사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마케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의 어떤 원리를 좀 보면, 처음에 이제 어떤 마케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이메일 마케팅의 기본적인 그 첫 번째는 일단 DB 수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면 DB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즉,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거. 이름 아무리 알아봐야 내가 연락을 못 하죠. 그런 건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메일이나 이 전화번호 같은, 또는 카카오톡, 이렇게 친구 같은 이런 아이디 같은 거를 이제 내가 처음에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어떤 접촉을 통해서 내가 이 팔고자 하는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구매 욕구를 이렇게 불러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이거 괜찮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그래서 뭐 교육을 하게 하거나 뭐 세미나를 열거나 이런 과정을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이 고객에게 이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죠. 엄연히 얘기하면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지만, 실제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자체는 고객이 사고 싶게 만드는 거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문자 JR.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재구매를 이제 유도를 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하는 이 이메일 마케팅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DB 수집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메일 마케팅을 이제 보시는 게 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메일 마케팅은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도구로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활용을 하죠. 미국은 이제 전화보다는 이제 이메일 마케팅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이메일로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생태계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에서의 생태계. 네이버에서 뭐 카페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이제 뭐 대화를 하고 댓글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반면에, 외국은 그런 커뮤니티가 별로 없어서 주로 이제 이메일로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의 이메일을 수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실제 이메일은 미국이나 이제 이런 쪽
해외 쪽에서 더 기술력이 뛰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OI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 원을 투자했는데 400만 원을 벌었다. 투자한 대비 더 많은 수익. 이 폭이 크다라는 거죠. 이 키워드 광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배, 3배만 벌어도 잘 번 거예요. 근데 이메일 마케팅은 내가 1,000원 쓰면 일단은 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좀 많은 이제 창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을 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산이라고 하면은 내가 평생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DB죠. 쉽게 가면은 이메일 주소죠. 그 이메일 주소 같은 자산을 내가 또 획득해서 또 계속 꾸준히 이메일 발송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제 브랜딩 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뭐 고도원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겠죠. 꾸준히 메일이 날라와서 아, 고도원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브랜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구독자가 좀 많아져서 뭐 내가 1,000명이다, 10,000명이다라고 하면 블로그를 운영을 해도 처음부터 그 이메일 구독자를 블로그로 오게끔 할 수 있으니까 트래픽도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보다는 훨씬 많은 트래픽을, 방문자를 유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판매를 하게 하는, 참여하는 거랑 그러는 거,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친구를 또 추천하게끔 이메일 주소를 넣게끔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브랜딩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메일을 받다 보면,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메일을 보낼 때 그 사람의 뭐 이름이라든가 이 회사명 또는 어떤 닉네임, 내가 각인시키고자 하는 이 제목을 써야 되는데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뭐 닉네임을 되게 이상하게 쓴다거나 닉네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브랜딩도 그렇고 오픈율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 추천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다른 도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메일을 받다 보면 사실 이메일은 나와 발송자와의 1대1 관계, 즉 교육으로 치면은 과외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 잘 느낄 수도 있고 해서요. 내가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 확률도 좀 더 이렇게 높아진다. 뭐 이런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글 올라왔네? 공유하는 개념이랑 이메일 마케팅에서 괜찮네? 라고 해서 공유하는 개념이랑은 이 퀄리티가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은 이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부동산처럼 뭔가 유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수익을 내고 돈을 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디지털 상에서 어떤 자산,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자산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충분히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창구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많이 엄청나게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이 가상화폐도 사실은 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이지 않는 숫자인데, 가상화폐가 사람들이 저거 왠지 앞으로의 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욕구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돈이 예전에는 1 비트코인에 10,000원이었던 게 지금은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5만 원일 때 샀는데 지금 딱 갖고 있어서 딱 보니까 계좌에 몇 억이 있었더라. 예전에 뭐 한 100만 원 투자했던데, 이런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디지털 자산은 내가 꾸준히 거래하고 있던 고객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두터워지면 그 사람의 어떤 값어치는 굉장히 이제 단골 고객이 되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집한 이 이메일 그 구독자 수가 지금 한 4,400명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나 이런 설문조사, 판매 등 이런 것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사실 이메일 마케팅에서 내가 판매를 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메일에서 바로 판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이제 어떤 상품이 있어서 이메일로 좋은 상품 나왔어요. 구매하세요라고 할 수 있죠. 단 조건은 동의를 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쇼핑몰 회원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껏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객들이죠. 그래도 신상품이라든가 정말 이제 뭐 100개의 어떤 한정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최근에 제가 겟리스폰스 할인 행사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뿌렸죠. 메일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2년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치 계약하면은 가장 싼 게 2년이라고 해도 한 30만원, 40만원 밖에 안 나는데요. 이분은 좀 비싼 걸로 하셔가지고 한 200만원짜리를 한 거예요. 2년치를. 그래서 2년치에 제 수익이 30% 정도 됐는데 대략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분이 가입함으로써 이런 수익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메일 마케팅의 어떤 좀 이렇게 특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판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하면 새 글이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구독자한테 메일을 발송하게 해서 다시 블로그로 이렇게 방문해서 또 블로그에서 이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메일 마케팅이란 것도 있었네.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좀 알아볼까? 이메일 마케팅 뭐지? 검색을 이제 하겠죠. 그런 다음에 내용이 괜찮으면 이제 구독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구독하다가 좀 보다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어떤 액션인데, 뭐 이러면 뭐 구매를 한다거나 어떤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상품에 대한 이제 기대감,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배송이 엄청 빨라져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 배송이 되죠. 근데 만약에 예전에 한 3, 4일 정도 됐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이 구매를 한 다음에 이 불안율을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3, 4일간의 이메일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러한 상품의 발송이 이제 될 겁니다. 이 상품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메일들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보내주면 고객은 신뢰가 또 쌓이고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취소할 확률이 좀 더 줄어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면 좋고요. 실제 구매를 해서 물건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걸 이제 메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거 사실 이제 사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취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용법, 매뉴얼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접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나 샀는데 또 살 수 있다는 거죠. 2개 사고 3개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난 진짜 여기서만 살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추천을 이제 하는 거죠. 지인 추천을.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어떤 메일을 이제 수신을 한 다음에 리그 마그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오퍼 같은 거, 소책자, 이런 뭐 무료 시식 같은 거 신청을 이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 참 좋더라.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기초 가이드라고 하는데 한번 뭐 읽어볼까? 이랬는데 읽어보고 나서 이제 눈이 동그래진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잘 써야겠죠. 필요한 걸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이메일 마케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 기초 과정을 이제 수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수강 사용법 같은 걸 이제 배우겠죠.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이제 얻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화분에 물을 자동으로 주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하면은 이제 화분들이 안 죽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사면은 이렇게 배송을 받고 나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활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애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가치를 얻겠죠. 그럼 이제 그 사용한 후기를 이제 구매한 사이트나 구매한 그런 카페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올리고 나서 후기를 남기고 평점을 남겨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추가로 또 구매하는 거죠. 우리 집에 화분이 10개였는데 3개만 샀는데 써보니 좋더라 해서 3개 더 사는 거죠. 그래서 또 산 거에 대한 또 사용법도 배우고 또 이렇게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팬이 되는 거고요. 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또 이렇게 후기로 남기는 거죠. 야, 너도 써봐 라고 해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매 패턴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면 인식은 이제 이런 사람들, 뭐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11번가에 대해서 칸투칸이라는 곳은 이제 옷 판매하는 쇼핑몰인데 여기도 저는 이제 여기서만 옷을 구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팬이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알려줘요. 써보라고. 이런 이제 제가 홍보를 해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칸투칸은 상품이 좋은데 이 팬들을 자꾸 모집하면 알아서 이제 판매가 되는. 그래서 뭐 영어 상품도 마찬가지죠. 내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가 안 되면 자꾸 어딜 가라는 거죠. 그런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이 인식을 하고 나서 구매하기까지는 일단은 10번 이상 노출이 돼야 돼요. 10번 노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저기 저기에다가 다 놔야 돼요. 뭐냐면 뭐 블로그에도 보여줘야 되고 카페에도 보여줘야 되고 SNS에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한번 A라는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들어왔을 때 A 쇼핑몰에 대한 광고를 계속 보여주죠. 오늘 왔는데 또 1시간 뒤에 또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그럼 이제 그 쇼핑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이런 데가 처음엔 그냥 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있었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던 동네였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봤냐면 그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었구나 해서 이제 물어봐서 뭔가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광고를 클릭해서 쇼핑몰에 와서 구매를 하게끔 하는 이제 어떤 행동들을 이제 하게 하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또는 이제 글이 좋다고 하면 이제 좋아요도 클릭하고. 그래서 SNS를 통해서는 사실 구매를 유도하기보다는 노출을 위한 창구로 쓰는 게 낫죠. 사실 인스턴트 채널이잖아요. 그냥 웃다가 떠나는 채널. 그래서 판매는 이메일로 하되 보여주는 건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 채널마다 역할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있었네, 신기하네,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던 쇼핑몰인데 좀 괜찮다 싶어서 이제 왔는데 뭔가 있어, 뭔가 준대요. 무료 시식 같은 거 있잖아요.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지만 상품은 무료입니다.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소책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주거나, 아니면 이제 마트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죠. 시식 코너 같은 거. 또 저희 회원 중에 밀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건강 과자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2봉지 무료 체험 가끔가다 한대요.
참고하시고요. 온라인 강의도 이제 무료로 하는 거예요. 사실 무료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하죠, 요즘에. 그래서 이런 무료를 통해서 인식해서 좀 참여를 하게끔 하는 행동들을 이제 유도하는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한 하나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구매를 시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무료로 이제 받아봤지만 밀스틱을 무료로 이제 받아봤는데 먹을만하네, 맛있네, 건강하네 이러면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투자죠, 투자. 그래서 한 박스를 이제 사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맛배기 상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초과정, 이 이메일 마케팅 기초과정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10,000원짜리지만 또 이후에 이제 특강을 참여하게끔 하는 하나의 이제 그 포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이제 물건을 사든 상품 사든 서비스를 사든 거기에서 얻고 싶어하는 어떤 혜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러면은 너무 양말이 빵꾸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절대 빵꾸 나지 않는 양말을 이제 산다고 하면 진짜 이 양말은 정말 이렇게 빵꾸가 안 나겠구나 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마케팅 교육을 들어도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들죠.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단계로 가고요. 사실 이제 한번 구매하면 마음에 들면 다른 것도 더 구매하겠죠. 다중구매이자. 그래서 영어 상품도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놓으면 하나 판매하면 둘, 세 개는 마음에 들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도 이제 이메일 마케팅에서 기니 스폰서 교육도 하고 DB 수집 교육도 하고 랜딩 페이지 만들기 교육도 합니다. 자, 광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샀는데 괜찮아. 그럼 다른 게 뭐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 너무 좋다 하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정말 여기는 믿을만해.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일단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신청해. 이런 거죠. 그래서 평생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어떤 충성적인 이제 군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써주세요. 후기 좀 써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써보면 알아서 후기를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우수고객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더 알아서 또 챙겨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잘 보면서 후기를 정말 잘 남겼다. 그러면 이제 뭐 보너스를 더 준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다 후기 잘 남기면 뭐 기본 내가 1,000원의 포인트를 주지만 정말 잘 남긴 사람은 5,000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제 정말 평생 홍보를 해줄 분이죠. 자, 3가지 종류의 이메일이다. 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실제 나옵니다. 네. 영어라서 좀 제가 해석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처음에 트랜잭션 이메일과 관계 이메일 또 광고 이메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트랜잭션은 이제 어떤 확인성 이메일이에요. 어떤 걸 내가 구매를 했던 신청을 했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날라오는 메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쇼핑몰에 가입하면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메일을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보시나요? 신기하게도 읽어봐요. 별 내용 없을 거예요. 가입했어요. 축하드려요. 이거밖에 없는데 꼭 읽어보게 되는 메일이 이 트랜잭션 메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했던 뭔가 했던. 그래서 종류를 보면 어떤 주문을 했을 때 어떤 확인서 신청하신 주문 영수증입니다. 뭐 신청이 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구매 완료하셨습니다.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100%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메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노출성 메일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한 10번 이상은 봐야 된다고. 근데 이 메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꼭 읽어보게 만들어요. 발송이 잘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계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 외국은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신청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아이디는 이거고요. 비밀번호는 땡땡땡땡땡입니다. 이렇게 확인 이메일이 꼭 날라와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환불 요청해도 날라와요. 사실 환불 요청하면 짜증나잖아요. 뭐야, 왜 그랬어?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함과 동시에, 아, 마음에 안 드셨어요. 요거 있는데요. 요거 다른 것도 있는데, 오히려 추가로 요걸 판매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이유가, 뭐 회사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 상품은 나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 환불 하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요런 상품들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보내드려요. 라고 이제 하는 이 메일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남기면, 질문이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답글이 남겨지면, 답글이 남겨졌습니다 라고 하는 또 메일도 또 보내줘요. 요런 것들. 패스워드 알림. 패스워드는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변경을 하거나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알리는 메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별거 아니지만 꼭 읽어봐요. 네. 이건 이제 소책자 같은 거 이메일 구독 해제할 때 해제하면 이제 또 똑같이 해제를 하셨군요. 만약에 해제 누른 버튼이 잘못 누르신 거라면 다시 신청하세요.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오거나 또 다른 소책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실제 이 특징을 보면 내가 광고를 하려고 보낸 메일들보다도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단 오픈율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네, 광고성 메일은 일단 오픈하는 걸 망설이게 만들죠. 그래서 뭐 많이 나와봐야 뭐 한 10%, 20%? 적게 나오면은 한 1%밖에 안 나오는 이런 메일들보다도 100%를 열게 하는 이런 트랜잭션 메일을 통해서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메일은 앞에 광고자 안 써도 되잖아요. 절대 안 붙여도 되죠. 네. 뭔가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성 메일이니까. 네. 그래서 오픈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야, 내가 가입했는데 메일이 날라왔네? 신기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여행을 위해서 내가 티켓을 구매했다. 구매되셨습니다. 메일이 날라오고 또 나중에 이렇게 여행 가기 전에 며칠 남았습니다. 뭐 이런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추가 또 정보, 일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보내도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단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는 메일들은 거부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이메일인데요. 관계 이메일은 사실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관계 유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건을 판다고 해도 매장을 운영해도 손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관계보다는 상품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면 사람들은 이제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계 이메일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이메일이다. 그래서 뭐 공짜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커피숍을 갔는데 자주 가는 그런 커피숍인데 뭐 이렇게 요번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무료로 준다. 이런 건 아주 좋죠. 이제 그래서 이제 관계성 이메일은 사실 이런 관계 이메일은 이 참여를 이제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을 또 육성시키고 또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단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메일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신규 구독자 환영,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환영하는 메일 있죠. 아 정말 축하드려요. 뭐 우리
가족이 되셔서 뭐 감사하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퍼를 이제 전달하는 거. 오퍼는 이제 상대방이 신청을 해서 이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뉴스레터, 블로그 기사. 이거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도 별로 없고요. 또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요.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이제 좋게 만들어 나가고요. 웨비나는 이제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웹 세미나라고 보실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확인. 실제 이제 겟리스폰스라는 이제 서비스를 보면 하루 전에 알림을 주고요. 또 몇 시간 전에 또 알림을 주게 하는 그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메일은 굉장히 이제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내서 짜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신청한 건데 본인이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전달해주는 어떤 챙겨주는 성 메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설문조사나 이런 거. 저희 이메일 카페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좀 참여해주세요. 뭐 이런 거. 리뷰 좀 써주세요. 뭐 이런 것들. 예. 또는 이제, SNS 이런데, 업데이트를 해서, SN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성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채널이죠. 그래서 주로는 여기다 정보를 많이 올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올려놓고 메일로 여기 이렇게 좋은 그 SNS에 좋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콘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콘테스트는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 컨셉인데요. 한마디로 순위 경쟁이죠. 순위 경쟁. 예를 들면 우리가 가면 콘테스트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제 뽑힌 사람한테 뭘 주겠다. 뭐 이런 하나의 그 대회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메일 목록이 10,000명이라고 하면 10,000명 중에서 뭘 하시고 좀 괜찮으신 분들한테 이런 걸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사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 관계를 또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실제 기업들도 이제 무료 박람회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추천 요청도 이제 바로 이제 하면 안 되죠. 추천 요청은 실제 이렇게 메일을 내가 이 사람한테 몇 번 이상을 보냈을 때 추천 요청을 하는 그런 이제 좋겠죠. 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겟리스폰스라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점수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메일을 읽었거나 클릭했거나 어느 페이지에 갔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를 10점, 20점, 100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특정 점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메일을 발송해라 라는 메일도 이렇게 발송을 하는 걸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등을 이제 할 때 또 필요한 메일이 이제 관계 이메일이죠. 자, 광고성 이메일은 목표가 뚜렷하죠. 판매하기 위한 거 또는 상향 판매. 그러니까 지금 산 것보다 좀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마우스만 사셨나요? 마우스에 장착을 해서 마우스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상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향 판매가 있고요. 교차 판매는 마우스 사셨어요? 패드도 사셔야죠. 이런 게 교차 판매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게끔 하는 광고성 이메일이 있겠죠.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오퍼 같은 거 추가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 줄 때는 무료로 이제 주지만 새로운 걸 할 때는 무료도 무료지만 유료로 줘도 되겠죠. 10,000원 주고 팔아도 될 거예요. 실제 이메일 마케팅 가이드 무료 북이 있는데 그거 말고 2편, 3편은 내가 10,000원을 줘도 살 사람은 사겠죠. 그런 걸 이제 광고를 하는 거고요. 기존 제품도 알리고 상품이 좀 여러 개가 있으면 예전에 한 반년 전에 보낸 거 다시 한번 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신제품 알리는 거 이런 거. 또 웨비나
웨비나가 이제 오픈되었습니다. 이제 신청하세요. 이런 것들 있죠. 또 행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시험판, 30일 무료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거는 약간 광고성이거든요. 이건 무료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신청을 했느냐, 신청하라고 알려줬느냐,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세요. 내가 무료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사실은 광고를 붙여야 되거든요. 내가 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세요, 빨리. 참여하세요. 무료지만. 이런 건 사실 광고를 붙여야 되고요. 사용자가 알아서, 괜찮네. 한번 해볼까? 무료네? 이거는 당연히 안 붙여도 되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오퍼 알림.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메일들마다 이 목표가 좀 있는데요. 각각의 다 고객 서비스, 뭐 브랜드, 뭐 구독자 다 있는데 일단은 트랜잭션 메일, 확인성 이메일은 하나의 고객 서비스의 그런 이제 목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서비스가 좀 되네. 실제 어떤 사이트 가입했는데 이메일도 안 오더라고요. 뭐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메일도 없고요. 그런 경우 좀 있어요. 그런 건 조금 이제 저기 하고요. 관계성 이메일은 고객 서비스보다는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광고성 이메일은 사실 브랜드를 알리기는 목표보다는 판매를 하거나 뭐 이런 충성도를 높이거나 이런 게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목표가 있고요. 두 가지 이메일 발송 유형이다. 벌써 챕터 3이 왔네요. 네.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이메일 발송 유형은 사실 우리나라는 간단하게는 이 1번밖에 안 써요. 지금 보내거나 예약해서 보내거나. 그래서 가끔가다 질문 중에 대량 발송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게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메일 마케팅은 그냥 이메일을 활용한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이제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즉시 또는 예약 메일. 근데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죠. 조건부 발송 메일이다. 영어로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조건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즉시 이메일의 어떤 예약 이메일은 이런 거죠. 내가 4일 뒤에 어떤 프로모션이 있다. 그럼 이제 지금 보내야죠, 빨리. 또는 4일 전에 일단 다 보내야 되는 이런 이메일들, 뭐 뉴스레터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즉시 수동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구독자, 모든 가입자 또는 뭐 특정 가입자한테 보내는 거다. 라고 이제 흔히 잘 아시는 이메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부 발송 메일은 이제 특정한 행동 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발송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메일을 클릭을 했을 때 두 번째 이메일을 이제 발송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소책자를 발송했고 이 사람이 소책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을 했다. 그러면 소책자 후기를 남겨달라는 요청 메일을 보내는 거죠. 바로 보내면 좀 그렇고요. 한 3시간 뒤, 뭐 1시간 뒤, 시간까지 추가를 해서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생일일 때, 이런 거. 실제 이제 생일이냐 아니냐는 알아내야죠, 처음에. 그래서 이 신청, 회원가입할 때, 이럴 때 이제 수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겟리스폰스도, 제가 최근에 알아낸 건데요. 캠페인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뭐 A 캠페인은 뭐 예를 들면 무료 고객, B 캠페인은 뭐 구매한 고객, C 캠페인은 뭐 한 10만원짜리 이상 고객,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캠페인을 만들어 놓는데요. 이 이메일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기입한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무료 고객인데 내가 이메일 주소만 받았다 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밖에 모르는데 B 캠페인에서 요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해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받았다고 하면 이 이메일 주소 자체는 이 세 가지의 정보를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무료 고객한테 이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넣어서 보낸다고 해도 이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C 캠페인에서는 생일을 이제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요구를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처음에는 이메일 주소만 받고, 두 번째는 이름도 받고, 세 번째는 전화번호 받고, 네 번째는 이제 다른 거 받고. 그 내가 상품이 여러 개라고 하면 여러 개의 캠페인을 만들어 놓고 각 캠페인마다 하나씩 정보를 캐내는 거죠. 그럼 나중에 10개 캠페인으로 갔을 때는 모든 정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동일인임을 내가 스스로 알아요? 동일인이나 아니냐는 이메일 주소로 알 수 있죠. 이메일로. 실제 이 이메일 마케팅인 만큼 이메일을 모르면 접촉을 못 저희가 하잖아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네. 여기서 다 알아서 겟리스폰스는 알아서 취합을 해줘요. 실제 이메일 검색하면 네네. 이 캠페인, 그 사람의 목록 프로필에 가입한 캠페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캠페인만 누르면 이제 기입한 정보가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트는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이 가입되어 있으면 하나 카운트로 하나요? 여러 개로 하나요? 여러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메일 주소 하나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메일 주소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 이메일 주소는 똑같은데 이름이 홍길동이었다가 뭐 산적이었다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이름은. 그죠? 근데 이메일 주소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인일 수밖에 없죠. 이름이 달라져도. 캠페인 여러 군데 있어도 그렇죠. 하나로밖에 안 친다는 얘기죠. 네. 메일 같으면. 맞죠. 하나의 나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이. 나의 닉네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처음부터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은. 물론 이거는 겟리스폰스라는 이런 마케팅 툴들을 활용했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적절한 시기에 보내야 돼요. 이 조건부 발송 메일은 적절하지 않으면 전환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를 요청하는 것도 소책자 읽어보기 너무 좋다. 이럴 때 이제 오는 거죠. 한 1시간 뒤, 2시간 뒤. 근데 한 3일 뒤, 4일 뒤 이렇게 보내면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적절할 때 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신규 구독자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 구독 신청했을 때 이렇게 날라와야죠 바로.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오퍼도 사실은 시급하게 보내야 되거든요. 신청은 바로 와야 돼요. 이게 바로 안 오면 이제 까먹죠. 내가 신청했었나? 이런 것들 구독 확인 이런 거 결제 정보 결제하면 이제 정보가 이렇게 빨리 와야 돼요. 그 실제 이렇게 결제하면 막 정보들이 문자가 막 수두룩하게 날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즉시성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자가 안 오고 이메일도 안 오면 불안해요. 왜 안 오지? 내가 결제한 게 맞나? 네. 사기 업체는 아닌가? 이런 것들. 프로모션 이런 것들. 프로모션도 조건부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점수에 따라서 발송을 할 수도 있고요. 소책자를 읽어보고 후기 메일을 읽어봤다라는 조건을 또 걸어놓고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은 예를 들면 구매를 위한 프로모션이 될 수 있죠. 니즈가 있어요. 이미 소책자를 읽어보고 이메일 마케팅 괜찮네.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있는데 이 10% 할인 쿠폰입니다 해서 이제 이 강의는 원래 10,000원인데 9,000원에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의 이제 독려를 하는 거죠. 사게끔 이런 것들.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보내느냐. 추천 요청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되게 좋다라고 할 때 이제 보내야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그리고 이제 결제를 중단했을 때
실제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결제를 하다가 중단을 한 거예요. 근데 결제 중단한 게 일부러 고객이 사려다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을 때도 있는데 잘 안 돼서 중단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분이 자꾸 결제가 중단이 돼서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이제 왜 자꾸 이렇게 튕기냐는 거죠. 이 결제를 하다가. 근데 이제 그 상품이 100만 원짜리 상품이 좀 비싼 거였어요, 상품이. 근데 이분은 그 중단하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100만 원 팔면 뭐 한 50만 원 남는다고 치면 수익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결제 중단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전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입금하라고 바로 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결제를 중단했을 때 트리거.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이제 장바구니라는 거죠. 장바구니에서 다음 단계인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 마케팅도 이런 게 있어요. 장바구니까지 왔는데 결제 완료 페이지까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메일 발송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자기정보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랑 패스워드만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생일을 추가했다. 뭐 어떤 방법을 해서든 뭐 추가를 했다고 하면 추가한 거에 대한 확인 정보에 대한 메일이 이제 날아가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판매가 완료됐을 때 그래서 이건 이제 사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의 소개 겸 사례인데요. 이 블로그 비서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 중에서 운영하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면 사실은 검색해서 들어오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키워드를 경쟁자가 별로 없는 키워드를 찾아주는 하나의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러면 나오는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오퍼가 있죠. 오퍼. 블로그 비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7일간 무료 사용인가 그럴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회원가입을 이제 하면 실제 하진 않을 건데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닉네임 이런 거. 사실 뭐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밖에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은 정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게 너무 뭐 이거 사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런 정보들 좀 줄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입하고 나서 이제 확인 이메일이 날라와요. 근데 날라오는데 그 발송자가 그 이메일 주소가 좀 발송자가 없었던 거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로 발송자가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조금 저기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문자도 수집하면 어떨까 싶어요. 문자 마케팅을 위해서 나중에, 왜냐면 여기는 결제를 요구를 하거든요. 나중에 유료 회원이 되면은. 근데 유료 회원이 되면 이메일만 보내는 것보다는 문자도 같이 보내주면 훨씬 더 좋죠. 내가 돈 넣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문자 수신에 대한 체크를 해놨는데 정작 없어요. 그런 것들. 문자 마케팅을 위해서 전화번호 수집도 꼭 해야 되고, 발송자가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누구예요? 그죠? 차라리 블로그 비서, 여기 이제 좋죠. 블로그 비서 앞에 해놓고 제가 이제 쓴 닉네임인데 님의 회원가입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있고요. 막상 눌러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이다님 닉네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뭘 누르면 이 홈페이지로 가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눌러도 없어요. 반응하는 게.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이제 창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곳을 확인을 못 해봤지만 대부분 이런 거 신경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원 가입해서 오퍼를 이제 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가입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메일에 이런 오퍼까지 또 나오게끔 내용이 나오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다음 이제 스팸 메일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스팸 메일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메일을 보낼 때 내가 벌려고 하는 돈이 100만 원인데 스팸 메일에 걸리면 그 이상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뭐 많은 걸 세세한 걸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배포한 그 자료가 있어요. 무료로. 거기서 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자, 스팸이 뭐냐? 스팸은 이제 이용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다. 그래서 불법 스팸은 이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용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는 영리적 목적의 광고 정보를 전달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역설적이죠? 신청 안 하면 보내지 말고 신청한 사람은 보내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광고성 메일은 아닌데요. 그냥 보내도 되나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뭐 내용이 진짜 광고가 아니다. 이런 카페에서 뭐 어떤 정보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메일을 보낸다. 이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는 뭐 사실 상관은 없겠죠. 상대방이 이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보냈지? 이런 의문을 들게 한다면 이 신고의 여지가 생기죠. 근데 더군다나 광고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진짜 신고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뒤에서도 나올 내용이지만 맨 앞에다가 광고라고 이제 그 가로치고 제목에다가 광고라고 해서 보내는 건 괜찮냐? 물론 이제 수집은 그냥 했는데 동의 안 받고 했는데 이런 건 괜찮냐? 물론 안 되죠. 광고라고 붙여도 그거는 상대가 요구를 승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나온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인데 정보성 메일은 스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 N사에서 잘 이메일을 긁으면 사실 뭐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은 쉽게 모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걸리냐 안 걸리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 뭐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요. 그런 건 나중에 바뀌어서 그냥 무조건 옵트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전송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이메일은 그냥 보내도 되셨다는 거죠. 그냥 사전 동의 없어도 그냥 보내다가 사람이 이제 그만 보내 이러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약간 느슨한 법이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받고 메일을 보낸 경우는 이건 돈 받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유료 메일이죠. 유료 메일.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책을 쓰신 분 중에 다 아실 수도 있는데요.
나는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월 1,000만 원 번다.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사업 관련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아이템 같은 것들을 메일로 발송해 주는데 1년인가에 100만 원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1년 100만 원 내면 일주일마다 사업 관련 아이템들이 메일이 날라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앞에 광고라고 붙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 내고 신청한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신문사나 뭐 내가 정말 정보가 나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라고 하면 유료를 이렇게 받고서 보내더라도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수신 동의 받지 않고 보내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광고 제한, 전송 제한이 있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광고가 날라와 봐요. 기분이 좀 나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문자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게 딱 알림 오면서 하잖아요. 문자는 이런 거에 속해요. 밤에 보내면 안 된다. 밤에 보낼 거면은 수신 동의를 다시 또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단, 이메일에는 상관없다. 밤에 보내도 되고, 뭐, 새벽에 보내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광고는 이제 별도 수신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럼 보낼 때 이 내용에다가 발송하는 사람의 뭐 이름이나 뭐 회사명, 연락처 이런 것들을 꼭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그 문구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신 거부가 가능한 페이지로 가게끔 꼭 이렇게 내용에다가 써놔야 돼요. 그런 것들 쉽게 할 수 있게끔 해놔야지 이 기본적인 틀에는 이제 요구가 이제 되는 거죠. 광고를 붙이고 이런 것 꼭 넣어주셔야지 스팸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 결과를 알려주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가지고 트집을 잡진 않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하지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광고 내가 보내는 메일이 광고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에 꼭 제목에 광고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이 전화번호, 주소, 뭐 전송자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꼭 넣어줘야 되고요. 수신 거부. 그래서 제가 이메일 마케팅에서 보내는 메일은 본 메일은 수신 동의해서 보내드립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신 경우는 하단에 탈퇴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네, 이런 거 꼭 하시고요. 자, 일단 스팸 메일법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다 아신 거예요. 신고는 어떻게 해요? 신고는 저도 막 이렇게 이상한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신고는 원래는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 만약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기본적인 거는 네이버 메일에 우리가 네이버를 쓴다고 하면 위에 스팸 신고를 누르면 그 메일은 이제 저한테는 안 올 거고요. 기분이 되게 나빴다 싶으면 그 메일 주소를 가지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인터넷진흥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하겠죠. 왜 이러셨어요? 해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네이버 메일 쓸 때 스팸 신고를 누르면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네이버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인터넷진흥원은 다르죠.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네, 이메일로 보내는 이메일 보내야죠. 인터넷진흥원. 보내는 거죠. 네. 가는 게 아니고. 가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실제 어떤 분은 이제 광고다 생각해서 신고를 해서 제재가 이제 됐었대요. 자기도 됐었고 해본 적도 있었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교육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정도가 좀 낮아서. 정도가 심하면 바로 벌금 나왔겠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량 메일 발송도 내가 수신동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광고이냐 아니냐죠. 그것도 이제 조심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마케팅을 이제 자동화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조건부 메일을 발송할 때 트리거 메일이라고 했죠. 그거는 사실 그거를 기능을 갖고 있는 마케팅 툴을 써야겠죠. 서비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겟리스폰스고요. 요거와 비슷한 게 이 메일 침프. 네? 메일 침프. 메일 침투? 네, 메일 침프. 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겟리스폰스는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 이 반응을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겟리스폰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 발송인데 단순한 자동 발송이 아니라 이 각각 개인별로 이렇게 보내는 자동 메일이죠. 다른 말로는 스탬 메일, 시나리오 메일이죠. 그래서 철수가 1일차 메일을 9월 1일날 신청하면 이 날짜별로 이렇게 하나씩 오고요. 영희가 2일날 신청을 해도 1일차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민호도 신청한 날로부터 1일차 각각 개인이 신청한 날부터 1, 2, 3, 4, 5 이렇게 메일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 이게 이제 스텝 메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텝 메일. 네. 요 취지는 이 교육이죠, 교육. 예를 들면 제가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뭔지 1일차에는 제목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일차는 제목을 끌리게 만들게 하는 방법 3일차에는 발송자 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하는 거 이게 단계별로 이제 보내면서 이 받은 사람이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점점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잘 활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니즈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런 시나리오 메일 같은 이 방법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이렇게 날라가죠. 자동으로. 그래서 8일차가 되면 아무것도 안 받고 9일차가 되면 또 메일을 받고 10일차가 되면 또 안 받고 이렇게. 이거는 미리 세팅해서 9,999일까지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9,999일이면 몇 년이죠? 한 20년 정도 되죠. 넉넉가서. 그 2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메일을 발송하면서 이 한 사람이 10,000원짜리 상품을 한 100번을 사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 사실 마케팅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예상 고객을 모집하고 신뢰를 쌓고 교육을 해서 매출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다시 또 신뢰를 쌓고 교육을 해서 다시 구매하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 실제 이제 마케팅을 배우면 고객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잠재 고객, 신규 고객, 재구매 고객, 단골 고객,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사실 요거를 하게 만들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메일이든 문자든 간에 계속 접촉을 해서 이렇게 관계를 또 이렇게 맺어놔야 이렇게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이제 친해지고 평생 친구가 되려면 계속 연락을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그런 이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까요? 신규 고객이 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한 명 모집하는데 1,000원이다. 그럼 기존 고객은 이미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죠. 그래서 실제 신규 고객한테 쓰는 돈이 더 많이 5배 이상 지출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엑스블루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제 예전에 이제 눈이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침침해져가지고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전자파를 넘어선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에너지 파가 있었어요. 블루라이트라는 전자파에 약간 상향된 그런 것들이 제 눈을 피로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블루라이트 차단해주는 걸 찾다 보니까 이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가입하고 나서 굉장히 정보들이 날라오고 또 가끔씩 판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뭐 하루 통화 30분이면 뇌종양 위험의 2배. 이거는 이제 정보죠, 정보. 사물 인터넷이 뭐길래 새로운 전자파 세상. 판매를 한다기보다도 정보를 꾸준히 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몇 개 샀었죠, 여기도. 안경인가요? 네? 안경? 노트북 뭐 이렇게 보호기 같은 거 있죠. 또 네, 또는 핸드폰 이렇게 보호기 같은 거. 네. 전자파를 보호해주는 보호기보다 좀 더 많이 보호해준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막아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요즘에 저도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좋은 편인데도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이게 저도 한 30분만 컴퓨터 보고 있으면 머리까지 아파요. 저는 좀 심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괜찮아요? 하고 나면. 그래서 많이 자제하죠. 제가 블로그 같은 이제 글을 오래 못 쓰는 경우가 조금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아프니까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게 좀 있죠. 저거를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네. 그냥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좀 막아지네.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확 좋아진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사례. 이메일 마케팅 사례. 좀 아시는 사람들이 좀 나오겠죠. 뭐 고도현의 아침 편지. 실제 지금은 더 많은 구독자 회원 수가 있는데요. 지금 360 이거는 이제 되게 오래 몇 달 전에 찍은 거니까 지금 한 380만 명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380만 명한테 이메일을 매일 보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저희 회원 중에 유머 편지를 보내는 분도 있어요. 최규상의 유머 편지. 예. 이분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명함을 받아서 내가 유머 보내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유머가 이제 꾸준히 날라오니까 팬이 되는 거죠. 이분의 팬. 그래서 전에는 어딘가 필리핀인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거기에 이렇게 어떤 호텔의 지배인으로 있던 사람이 그분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자기 호텔 와가지고 유머 그 교육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교육하러 갔더니 좀 여기서 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이메일은 어디든 가죠. 무료로. 해외까지도 무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볼 건데요.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이제 여행 사이트가 이제 외국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메일 마케팅 순서가 좀 있는데요. 작지만 잠깐 보면 뭐 간 보기, 뭐 첫 참여 유도, 할인 혜택 알림, 뭐 접수 완료, 뭐 조회수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고객이 이렇게 하나씩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볼까요? 간보기는 이제 회원 가입한 다음에 이제 보내는 메일인데요. 뭐 회원 가입할 때 가입 정보에 그런 걸 넣겠죠. 여행을 가야 되니까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걸 이제 넣었다고 하면은 서울을 이제 넣었다고 치면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는 그런 이제 비행기표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회원 여행 사이트에 가입했다라는 그 전제가 어딘가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어디를 향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서울이라는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여행 가면 뭐 좋은 곳을 소개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은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이제 뭐 지역, 내가 여행 가면 어디로 가겠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입할 때든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그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또는 이제 목적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관심 있는 거와 관련된 오퍼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요기 이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 정보. 한마디로 제가 일본 나중에 한번 가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 일본에 여행 가면 꼭 가봐야 할 뭐 탑 3 뭐 이렇게 이런 관련 정보가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러면 언젠가 가야지 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관련 정보를 찾아보겠죠. 그래서 재방문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참여를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 후기를 이제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본에 대한 좋았던 정보들을, 기억들, 후기들을 보게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야지 해서 지금 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후기를 막 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상품, 같은 가격대인데 어디가 좋지 할 때는 후기나 구매 수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제를 하다가 이제 이탈을 했다. 네. 그래서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내가 가야겠다라고 해서 장바구니에만 담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대만 가야지 했는데 서울은 비행기 없죠. 뭐 인천에서 대만 가는 비행기가 있네. 날짜가 3개월 뒤네.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놔야지. 혹시나 갈지 모르니까. 잠깐만 여기 일본이네. 일본도 나중에 한번 가야지. 또 담아놓고 제주도도 가까우니까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그런 이제 조건을 토대로 또 이메일을 또 보내는 거죠. 그 관련된 이제 이메일을. 그러고 나서 망설이고 있다라는 전제가 이제 들어가면 할인 혜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 뭐 이러고 있었는데 띠링하고 이제 메일이 날라와서 할인 중입니다. 근데 일주일간만 할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메일이 날라오면 근데 잘 생각할 게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건부 이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할인 중입니다라는 메일을 봤는데 이건 나한테만 해당되는 생각을 하겠죠. 야, 나한테 이렇게 할인 혜택이 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이 한 달 뒤에 가입해서 이메일을 받을 거예요. 똑같이 할인 메일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할인 메일을 받아보니까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혜택, 할인 혜택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데 가장 좀 효과적인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바구니에서 떠난 사람, 결제를 안 한 사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리마인더. 그러니까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어디 갈까? 일본 얼마지? 뭐 인도는 얼마지? 이렇게 검색했는데 그 검색한 단어를 기반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일본을 검색하셨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만들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내가 홈페이지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장바구니 이탈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요즘 갖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할인 혜택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좀 어려워요. 리마인더는 검색한 걸 기반으로 이제 메일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가입할 때 그 페이스북 로그인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로그인 같은 거를 통해서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면 그 댓글 남길 때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이런 식으로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친구들까지도 또 알려주게 만들죠.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3일 뒤에 이 이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행은 잘 갔다 오셨나요? 후기 남겨주시면 뭐 1만 포인트를 드립니다. 후기를 남기게끔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후기 남길 때 또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한테 알리기 이렇게 버튼이 있으면 그것까지 또 하면 뭐 10,000포인트 더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추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것들도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예. 그리고 또 금주의 여행 팁. 이런 것들. 이건 좀 약간 시간이 또 들어가죠. 빨리 가야겠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접수 완료. 뭐, 리뷰를 완료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저가 그 고객이 어떤 액션을 완료하자마자 이렇게 메일이 날라오는 거 이런 거는 높은 반응률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영어로 따지면 페이크 트랜잭션 이메일. 그러니까 확인 이메일인데 가짜 이메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것들 칭찬과 격려. 네. 리뷰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후기 잘 쓰셨네요. 그냥 쓰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이제 확인 이메일 또 보내주는 거. 이제 조회수 공개. 쓰신 후기가 5,551명에게 읽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메일 또 날려주는 거예요. 저건 사실이에요. 그냥. 트립어바이저는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서 실제 이제 이렇게 읽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또 가게끔 만들고 선순환 되게끔 구조를 다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홈페이지니까 가능하죠. 우리처럼 네이버 카페 이런 거는 잘은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팬이 되게끔 만든 거죠, 이게. 내가 쓴 글이? 사실, 우리가 네이버 카페를 해도, 내 글에 댓글 달리기를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없으면 이제 좀, 우울하고요. 댓글 달리면 이제, 뭐야? 하면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이런 구조를 이제, 이거는 이메일을 활용해서 만든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카페가 없으니까, 이렇게 외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댓글에 댓글, 댓글에 대댓글 뭐 이런 거죠. 예. 이걸 물론 자동화할 수는 없지만 네이버가 나름 자동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댓글 알림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카페는 사실 이런 것만 잘해도 잘 돌아가거든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A 고객과 B 고객이 잘 소통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월간 이런 거죠. 한 달간, 이렇게, 활동 어떤 포인트나 이런 걸 가지고,
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댓글 남기면 댓글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한 달간 활동한 그런 정보를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리뷰 작성해서 뭐 조회수는 얼마 받았고 댓글은 얼마가 달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월간 리포트처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꼭 열어보겠죠, 이렇게. 상당히 정교하게 해놨네. 네, 엄청 정교하죠. 뭐 하나 더 추가하면은 만약에 이거는 다른 사례인데 예를 들면 본사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다고 쳐봐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있는데 본사는 예를 들면 장난감 이렇게 만드는 회사라고 쳐봐요.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이제 A라는 고객의 DB를 수집을 해놓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쳐요. 이 사람은 고객은. 근데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 본사에 왔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메일이 날아가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지역 기반, GPS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희 회사에 오시게 되면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이메일을 보면은 무섭지만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메일로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데 페이스북은 그런 게 또 딱 잘 돼 있잖아요. 페이스북하고 이메일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이유가 페이스북은 지금 제가 핸드폰 좀 안 켜놨지만 이미 페이스북은 지금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저는 이제 GPS 항상 켜놨거든요. 그러면 하나 켜놓고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산 가서 그래서 뭐 알림 떴나 딱 보면 이제 바로 이제 부산 딱 나오는 거죠. 그걸 여기다 같이 붙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하고 이메일 마케팅하고 그것도 약간의 좀 기술만 들어가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역 기반에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페이스북 가지고 지역 마케팅 하잖아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케팅 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근처에 있다.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광고가 이제 커피숍 광고가 뜨겠죠. 뜨게끔 만들어 놨겠죠. 그럼 그걸 눌렀을 때 그 매장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고 방문하게 되면 이메일을 보내게끔 할 수도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글자가 좀 많지만 계속 준대요. 주고 받고 3번 주고 1번 받고 그냥 정보 주고 뭐 주고 최대 70% 할인 뭐 이런 거 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판매하고 사실 이메일 마케팅은 저렴하니까 시스템만 잘 이렇게 흐름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뭐 내가 1,000원으로 이제 회원가입 모집 비용을 썼다면 그 이상의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네. 퀴즈 푸는 건데 요거는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오늘 기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퀴즈는 제가 이거를 사이트로 만들었어요. 퀴즈 사이트를. 자, 그래서 보시면 총 5문제이고 한 문제당 20점이며 4개 이상 맞추시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제 퀴즈가 이렇게 나와요. 1, 2, 3, 4. 그래서 자, 이거 미션인데요. 자, 미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링크를 제가 이 동영상 강좌를 보신 분들은 링크가 이제 글 안에 이제 있을 건데 이걸 눌러서 퀴즈를 푸시고 맨 마지막에 다 풀고 나면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5개 중에 5개 맞췄다. 요 화면을 캡처를 해서
여기 후기 게시판에 남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보신 마케팅 기초 강좌에 대한 후기 플러스 이것까지 이제 하시면 이제 5,000포인트를 드린다라는 거죠. 5,000포인트는 지금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에 쇼핑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후기랑 이 퀴즈를 풀고서 이제 이 점수 캡처, 물론 80점 이상일 때만 캡처하셔야 돼요. 뭐 3개 맞췄는데 캡처할 필요 없어요. 4개 이상 맞추셔서 캡처를 하고 후기와 동시에 그 사진을 올려주시면 이제 후기를 올리신 분들한테 저희 쇼핑몰에서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이제 드린다. 다시 풀기 기능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다시 풀기 가능해요. 쇼핑몰을 언제 오픈하나요? 아직 만들어 놨는데 카드 결제만 이제 연동을 하고 있어요. 상품들은 지금 한 6개 올라갔는데, 그 상품이 어떤 건데요? 이거 관련된 상품이에요? 아니면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강좌랑 강좌 플러스 약간의 이제 컨텐츠들을 더 올릴 거예요. 그런 쪽이구나. 네. 그래서 여기 emlab.kr인데요. 뭐 이런 것들. 카페에서 이렇게 했었던 강의들을 판매하는 것도 좀 많이 있고요. 추가로 더 판매할 것도 올릴 거예요. 뭐,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보이죠? 이 사이트는 이제 포토샵처럼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이제 계정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계정을 이렇게 팔려고 해요. 제가 지금 4개 정도의 그 계정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래는 1년에 120달러라서 한 14만원, 15만원 하는데 매년 내는 거. 근데 이제 이 계정은 한 번 가입하면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거라서 뭐 싸게 한 7만 정도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착순 얘기했어요. 4개밖에 없으면. 그쵸, 뭐 호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책자 알겠어요? 소책자 만들 때 소책자 커버 만들 때 여기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킨들 커버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디트를 해서 근데 간단하게 하면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 이 이미지가 소책자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할 수 있거든요. 느리다. 이거는 아니고 소책자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좀 느릴 것 같아서 좀 꺼려지는데 한번 볼까요? 한글, 참고로 한글 지원도 가능해요. 컴퓨터에 한글 글꼴을 설치를 해놓고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글 글꼴이 적용이 딱 되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상업성을 무료로 쓸 수 있게 글꼴들을 많이 배포를 했죠. 그래서 검색할 때 뭐 무료 글꼴 뭐 이렇게 폰트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이제 하고 나서 요거를 이제 좀 느리죠?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서 그래요. 그래서 좀 딴 거 하다가 오면은 이제 어쨌든 퀴즈 꼭 풀어주시고요. 뭐 퀴즈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뭐 이메일 목표는 뭐냐, 이 답이 있을 거예요. 세 개의 범주에 속하고 트랜지션 메일이 아닌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여긴 다르다. 이렇게 만들고
긁고 이제 수정을 이제 한 다음에 딱 보면 이제 이미지가 책자 무료 소책자형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우리 카페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소책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닌가? 킨들 커버가 아니네요. 프로덕트 커버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페이지가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이트입니다. 괜히 했네.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